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은 올 5월에 순천만 습지인데요. 촬영한 날이 비가 조금 내려서 급히 촬영한 관계로 화질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딱딱한 내용이니만큼 화면만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크게 나누면 3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이고요. 첫 단계이면서 사업 시행자는 가장 어려운 단계라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실시계획 인가이고요. 3단계로는 사업 시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요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구청장은 자치구청장, 즉 민선에 의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구역 지정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즉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요. 여기에서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고요. 도지사는 일반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대도시 시장 또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대도시 시장이란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단체 시장을 말하고요. 예외로 국토부 장관도 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요. 둘째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이는 LH 등을 말하는데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로는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요. 다섯째로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인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고시를 받은 후 사업 시행을 합니다. 3단계로 사업 시행은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후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이 종료됩니다. 여기에서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환지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요건으로는 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역 지정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동의서는 단순한 동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한 후에도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하든 보유를 하든 아무런 권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토지 소유자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 소유자에게는 득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민간 등이 구역 지정 제한을 시정, 군수, 구청장에게 한 경우 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미 결정진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요. 중개사분들도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할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불리워지는 1단의 토지구역을 정하여 그 안에 있는 토지를 필지별 또는 획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의 용도를 비롯하여 용도지역은 물론이고 경관계획 등등등을 결정해 놓는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을 보실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보셔야 그 필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의 용도 등등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구단위 계획을 찾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보 공개를 열어보시고 행정정보 공개를 여신 후에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서에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명을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물론 찾아보신다 해도 전문 지식이 없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군구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고요. 심의를 통과되게 되면 시도지사는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합니다. 구역지정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겠고요. 협의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란 종전토지를 종우토지, 즉 원형지 토지를 사업 후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등 갖춰진 네모 반듯한 토지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용도지역 또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를 상향하여 줄음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매우 높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방식의 토지 개발 사업을 선호하는 것도 본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 이윤을 토지 소유자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환지 방식은 단점으로는 수용 방식에 비해 속도가 늦다는 것이고요. 수용 사용 방식은 대규모 사업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역 지정 면적으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1만 제곱 이상이어야 하고요. 공업지역은 3만 제곱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1만 제곱 이상입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째로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였거나 구역 내 또는 구역에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이고요. 둘째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어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 이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되겠고요. 물론 연결 가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 소유자 등 민간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구역 지정 절차,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 조합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